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튀어나온 부분 말고 이제 들어간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들어간 것과 나간 것을 조금 확인을 해야 돼서 제가 히말라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히말라야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산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포인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부탄, 네팔을 지나서 여기를 다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쭉 한번 네팔의 가장 그 도심인 카트만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산이 엄청 많죠. 네, 산이 일단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그래서 한번 3D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튀어나온 것과 또 움푹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능선을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 어디를 따라가는 게 능선인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능선과 능선 사이 계곡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곡을 꼭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이 계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이 계곡을 제가 한번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빨간색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 여기도 봉우리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런 봉우리. 이걸 우리는 교두 중에서 가장 높은 정상, 그래서 우리는 교두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융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게 튀어나온 것 중에 그렇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생뚱맞게 올라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계곡 옆에 그냥 생뚱맞게 올라와 있죠. 얘도 능선하고는 상관이 없이 생뚱맞게 올라와 있죠. 이런 생뚱맞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을 결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네요. 그렇다면 색깔을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꿔서 융선과 융선 사이에 이렇게 골이 보이십니까? 이 골이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이렇게 또르르르 흘렀을 거고요. 여기도 아주 굉장히 깊은 골이 보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깊은 골이 보이죠? 여기는 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느낌에. 그리고 이런 데도 골이 막 보입니다. 이런 골을 우리는 구라고 불러요. 구. 그래서 융선과 융선 사이에 나타나는 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넓게 그냥 우리 아까 잠깐 구를 보면 여기에 강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넓은 평야에 이렇게 강이 있죠. 이렇게 고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와라고 표현합니다. 와. 그래서 다른 부분은 높은데 이 부분만 이렇게 낮죠. 그래서 와, 강이 있고 여기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산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이렇게 고인 부분, 우리 고인 부분, 이런 고인 부분을 우리는 와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계곡처럼 얘는 큰 줄기로 보이죠? 큰 줄기, 이렇게 큰 줄기.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가면 대부분 도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강을 넘어가면 도시를 만나는데요. 항상 뭐와 끼어 있다? 이렇게 융선과 또는 튀어나온 결절 사이를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와를 제 구를 따라서 가는 그 강물을 보면 강물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게 뭐 길진 않지만 아주 메인으로 엄청 큰 아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보이죠? 이런 아이들은 우리는 구 중에서 부구 여기 아주 큰 골짜기에 이렇게 우리 주름처럼 얼굴 주름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부구라고 합니다. 부구.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구, 여기는 와,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서 가장 깊어 보이는 곳이 혹시 보이세요? 깊어 보이는 건 아주 거기는 엄청 깊어 보인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되게 깊어 보이죠? 그리고 이런 곳 되게 깊어 보이죠? 그죠? 아주 깊어 보이는 곳, 이런 데 아주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있는데 여기도 아마 물을 부으면 이만큼 흥건하게 고일 거예요. 이렇게 고인 중간에 흥건하게 고였다면 이 고인 중간에 가장 깊은 곳, 이걸 우리는 소와라고 불러요. 소와. 그래서 와, 더 깊으면 소와. 그래서 이 강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을 우리는 소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와, 그리고 구, 그리고 아주 메인으로 이렇게 길다란 이런 구보다 이렇게 자잔하게 이렇게 주름처럼 할머니 주름처럼 좀 올라와 있는 아이들을 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치아에 존재하는 오목한 부위, 여기서 구와 소와 교두 간강까지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치아 모형에서 제가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치아 모형, 어금니 모형 또 좋아요. 그리고 전치부 모형에서 구와 소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와 소와, 그리고 그 다음에 부구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릴게요. 이거 세 가지만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아에서는 구가 있고 와가 있고 소와가 있고 구 다음에 부구가 있다고 했어요. 부구. 그런데 부구는 구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는 융선하고 융선 사이에 있다고 했거든요. 융선하고 융선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오늘은 오목한 걸 찾고 있으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융선이 2개가 올라와 있다면 이렇게 사이에 이 부분, 흘러가는 요 부분을 우리는 구라고 해요. 그래서 치아에서 발육 옆을 우리 그릴 때 어금니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한 덩이 이렇게 해서 우리 발육 옆을 했었잖아요. 이 한 덩이 나눌 때의 그 선, 이거 이렇게 선 잘라야 되잖아요. 칼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꾹 잘라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우리는 중심구, 발육엽 중에서 중심구, 이쪽에 협측이라고 했죠. 협측은 협측으로 이렇게 발육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발육구인데 협측 발육구, 얘는 발육구가 빠진 거예요. 중심 발육구. 자, 이쪽은 설측으로 넘어가서 설측 발육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유격 큰 덩이, 큰 덩이, 큰 덩이, 큰 덩이, 큰 덩이, 요 한 덩이를 가르는 것, 이것도 군데 발유겹을 자르는 애는 발육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튀어나온 거, 얘는 들어간 거. 중심에 있으면 중심고. 자, 그러니까 발육구의 수를 알겠죠? 하나, 둘, 셋. 발육구의 수. 그리고 융선과 융선 사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는 삼각융선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삼각융선이 있겠어요. 요거는 뒤에 제가 조금 다른 거 먼저 설명하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그리고 구 중에서는 발육엽 했으니까 전치부에서 보면 발육엽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렇게 나누는 발육엽에 여기에 융선이 이 세 개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순면에 있어서 순면융선이라고 붙인다고 했어요. 뒤에 이름을. 그리고 얘가 근심이어서 근심 순면융선. 이쪽이 원심이어서 원심 순면융선. 그리고 얘 가운데 있어서 중앙 순면융선. 그래서 전치부에는 순면융선이 3개인데 이 융선과 융선 사이에 움폭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라고 부른다고요. 자, 구라고 부르는데 이쪽이 근심이고 이쪽이 원심이래요. 그럼 이쪽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 구, 근심에 있어서 근심, 순면이니까 순면, 구라고 부르면 돼요. 순면에 있고 근심에 있으니까 근심, 순면, 구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럼 이쪽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원심에 있고 순면이면서 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 때. 그래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튀어나온 거 안에서 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고치에서 또 있을까요? 소고치는 견치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 뒤에도 하나가 달려있죠. 그래서 얘 소고치부터 대구치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현면이라고 불러요. 자, 이쪽은 순면이었지만 이쪽은 현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면은 발육엽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3덩이의 밀가루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다 붙여놓으면 꾹꾹 눌러서 자를 요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부터 이제 윤선부터 해볼게요. 이쪽이 근심, 이쪽이 원심이라면 이쪽은 무슨 구? 근심이고 설면이에요, 현면이에요? 현면, 윤선. 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앙, 현면, 윤선. 얘는 원심에 있어서 원심, 현면, 윤선. 그래서 이 가운데 융선과 융선을 자르는 예를 한번 해볼게요. A, B라면 여러분들은 얘는 뭐라고 쓰고 얘는 뭐라고 쓸지 한번 써보실게요. 자, 여러분도 분명히 맞췄을 것 같아요. 근심은 근심, 현면, 구라고 말해야겠죠. 현면에 있고 구라서. 원심은 원심, 현면, 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육엽이 있다면 얘는 반드시 구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전치부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구와 조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설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치부 설면으로 가면 상하계 중절치, 지금 여러분들 계속 모형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상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고 여기가 움푹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쿡 튀어나와 있으면 설면에 있지만 생뚱맞게 올라와 있으면 교두가 아니라 얘는 결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자, 얘 보세요. 얘가요. 아까 히말라야에서 본 이렇게 능선처럼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융선, 이쪽에 융선. 이걸 무슨 융선? 변연에 있어서 변연융선이라고 합니다. 이 변연융선은 말했어요. 그죠? 모든 치아에 나타나는 융선입니다. 국가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여기는 제가 만약에 물을 부으면 이 부분이 물로 흥건하게 부어질 거예요. 아까 호수 보셨죠? 호수처럼 이렇게 고이는 물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는 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설면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설면 구라고 부릅니다. 아니다. 미쳤어. 구는 뭐라고요? 구는 융선과 융선 사이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고였잖아요. 교수님이 틀렸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와, 크죠? 와예요. 그래서 넓은 면에 상악 1번에는 와가 있습니다. 측절치 한번 볼게요. 측절치 되게 독특해요. 측절치는 상악의 중절치보다는 더 좁습니다. 그리고 상악의 설면에 결절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되게 좁아요.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변연융선이 이렇게 양쪽에 나타나지만 이 부분이 되게 좁거든요. 아주 독특하게 여기에 이렇게 점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 우리 물을 흥건하게 했지만 이 부분이 아주 깊잖아요. 이 부분만 깊고도 좁은 깊고 좁아요. 이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소와. 그러니까 설면에 있으니까 설면 소와라고 불러요. 얘는요. 예. 이거 설면와. 설면와 중에서 가장 깊고도 좁은 소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깊고도 좁은 소와. 그래서 측절치에만 나타나요. 이거는 상악 측절치에만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모형 보시고 상악의 측절치 두 번째 치아의 설치에 나타나는 설면와 한번 그려보시고 그 와 설면 결절 사이에 아주 좁은 곳 얘를 설면소와라고 부르고요. 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여기 충치 잘생기거든요. 얘 별명은 뭐냐면 맹공이라고 불러요. 맹공이 아니고 맹공입니다. 맹공.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맹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화가 생겼으니까 소화는 충치가 잘 생겨요. 깊고도 좁으니까 음식물 들어가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충치가 잘 생겨서 예방치약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치약에서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예방 확률이 90% 이상 되는 칠란트. 그러니까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 하는 거에 예방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대상 치아예요. 다른 치아도 있어요. 그런데 전치부에는 유일하게 얘가 대상 치아예요. 어디가? 상악 측절치가. 어디가? 상악의 측절치 양쪽 두 개가. 설치게 누가? 맹공이
치면열구 대상치다. 치면열구가 뭐예요? 병원에서 하는 실란트고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견치로 내려가 볼게요. 견치. 견치는 독특하다고 했어요. 설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설면에 변연 융선이 있고요. 가운데에 움푹 올라와 있는 융선이 있어요. 설면 융선 있고 첨두를 향해서 튀어 올라오는 애가 또 있어요. 이렇게 융선이어서 선이 하나 그려져요. 이 융선은 설면에 있어서 설면 융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쪽에 있는 거 뭐라고 했죠? 네, 변연 융선이 있죠. 변연 융선. 이 변연 융선 사이에 여기 보이세요? 물이 하나가 아니라 설면 융선 때문에 둘로 나눠졌어요. 물이. 그래서 와가 두 개가 됐어요. 자, 이쪽이 근심, 이쪽이 원심. 그러면 이쪽은 무슨 와? 근심, 설면, 와. 이쪽은 뭐? 원심, 설면, 와.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근심화, 원심화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근심 설면 와와 원심 설면 와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요 폭만 볼까요? 폭만? 폭을 보면 근심보다 원심이 커요. 왜 그래요? 첨두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첨두가 어디로 향해 있어서 근심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첨두를 향해 내려오는 설명융선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이걸 원심반이라고 해서 원심반부. 이쪽을 근심 반부 이렇게 말해요. 원심반부와 근심반부. 자, 그럼 요 얘기를 원심반부, 근심반부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더 크다? 원심반부가 더 크다. 이유는 왜? 왜? 그러므로 간다. 왜? 이유는 첨두의 위치 때문이다. 생뚱맞게 왜 융선하다 첨두를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설면 융선이 첨두를 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첨두의 위치가 근심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면에 와까지 했어요. 와. 그리고 소와 맹공 하나 했어요. 구칙으로 아직 안 갔거든요. 그래서 구칙으로 가면 조금 어려워져서 교수님이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소구치 한번 가보려고 해요. 소구치 현면입니다. 소구치 현면. 발유엽이 3개가 있을 거고 현면 융선이 나타나요. 자, 현면 융선이 나타났다면 이 사이에는 근심은 근심, 현면, 구죠, 구. 얘는 원심, 현면, 구. 이렇게 해서 구가 2개 나타나요. 자, 그럼 교환면 한번 볼게요. 교환면은 위에 교수님이 이렇게 H자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교두정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어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중심구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중심구를 향해서 내려오는. 자, 우리는 여기서 얘가 삼각융선인 걸 알았어요. 그죠? 이렇게 삼각융선 사이에는 굉장히 큰 구가 생기는데 가운데를 통과했어요. 무슨 중심, 그죠? 그리고 삼각융선에다가 융선과 융선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변연융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변연융선.
변연융선. 이것도 변연융선. 자, 변연융선과 변연융선 사이에 변연융선과 삼각융선, 얘는 삼각융선. 변연융선과 삼각융선 사이에 얘 보이세요? H 그렸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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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1번, 2번, 3번, 4번. 이 1번, 2번, 3번, 4번이 삼각융선 옆에 있는 삼각구라고 해요. 그러면 1번 삼각구, 2번 삼각구, 3번 삼각구, 4번 삼각구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근심, 여기 원심, 여기 협측, 여기 설측입니다. 그러면 융선은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1번은 근심, 협측, 삼각구. 그렇죠? 2번은 근심이면서 설측, 삼각구. 자, 그리고 3번은 원심, 설측, 삼각구. 자, 4번은 원심, 협측, 삼각구. 이렇게 불러요. 참 쉽죠? 근데 이게 이걸 그냥 외우면 되게 어려워요. 자, 삼각융선과 뭐 사이, 변연융선 사이에 있어서 이 구 이름을 삼각융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걔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구나. 아하, 네 개가 있구나. 삼각융선은 그러므로 삼각융선이라는 것은 삼각구는 누구와 삼각융선과 누구와 변연융선 사이에만 나타난다. 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어야만 삼각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치아들에도 막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구가 있기 때문에 마치 무슨 자요? H자형처럼 보인다. 그죠? 그런데 이 모양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이를 대표적인 소고치라고 본다면 교두가 3개인 3교두형 소고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3교두형 소고치에는 제가 약간 오각형 모형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돼요. 교두정, 교두정, 교두정. 이 교두정에서 삼각융선, 삼각융선. 여기는 삼각융선 없다고 했어요. 근심이고, 원심이고, 협측이고, 설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아이에 보세요. 여기 변연융선이 있죠. 삼각융선 나왔죠? 삼각융선 나왔죠? 네, 여기도 변연융선. 교수님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구가 이미 생겼잖아요. 교두와 교두 사이에 구가 생겼어요. 교두와 교두. 근데 설축구로 향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설축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교두가 생겼고 삼각융선은 없는데 변연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삼각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근데 위에는요? 위에는 이렇게 구가 벌써 생겨버렸어요. 삼각융선과 변연융선 사이에 구가 생겼어요. 1번. 여기도 삼각융선과 변연융선 사이에 구가 생겼어요. 2번. 얘도 생겼어요. 3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삼각구의 수가 4개가 아니고 몇 개? 3개다. 3개. 그러니까 국가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문제를?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3교두형의 소구치에서 그러면 이 3구 교두형이 있는 치아가 어디인지 알아야겠죠? 소구치에서 나타나는 삼각구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3개가 되는 거고요. 그냥 2교두형 또는 상악
제1소구치, 상악 제2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에서 나타나는 삼각부의 수 몇 개다? 4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앞으로 돌려서 위에 거 H자형에서 나타나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악의 제3교두형, 하악의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이 오각형으로 나타나서 교두가 하나, 둘, 3개, 발유격은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5덩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오늘 또 이어서 그 교환면 가야 되거든요. 네, 교환면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